아마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작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사랑받는 그림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이미지 뒤에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건요,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과 뇌를 가지고 한 예술가가 벌인 아주 대담한 실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이 똑같은 연못을 그것도 250번이 넘게 그렸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집착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규모를 좀 실감하시려면 일단 그림 수부터 보셔야 해요. 이 단 하나의 시리즈에 포함된 작품이 와, 무려 250여 점에 달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자, 그림. 수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기간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잠깐 꽂혀서 그린 게 아니었습니다. 모네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을 통째로 바친 무려 30년에 걸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30년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쯤 되면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 미스터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사실 꽤 명쾌해 보여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는 바로 여기 프랑스 지베르니에서 시작됩니다. 모네는 그냥 영감을 찾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아예 자신만의 뮤즈를 직접 만들어버렸죠. 그의 야외 스튜디오이자 사적인 세계, 바로 지베르니의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네는 그냥 화가이기만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1883년에 이 땅을 사서 아주 세심하게 조경을 하고 심지어 시냇물 방향까지 바꿔서 연못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이국적인 수련을 수입해 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일본식 다리까지 놓았죠. 말 그대로 자신이 그릴 살아있는 그림을 직접 설계한 정말 대단한 원예가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는 그 엄청난 집착을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의 집착에 대한 진짜 이유는요, 단순히 이 아름다운 정원을 그리는 데에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인간의 인식, 즉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에 대한 거의 과학에 가까운 실험이었던 거죠. 모네의 천재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등위도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이걸 알고 나면 모네의 그림이 정말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 뇌에는 사물을 보는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색깔이나 세밀한 디테일을 보고 저건 꽃이구나 하고 알아보는 무엇 시스템이고요. 다른 하나는 밝고 어두운 걸 보고 저 꽃이 저기 있구나 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어디 시스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네의 양귀비들판 같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무엇 시스템은 이 선명한 붉은색을 보고 양귀비꽃이네 하고 아주 쉽게 알아차리죠. 그런데 진짜 마법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붉은 꽃이랑 주변의 녹회색 풀이 사실은 밝기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색을 싹 빼보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명암 대비가 사라지니까 위치를 찾는 어디 시스템이 꽃을 거의 찾지 못하고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죠. 꽃들이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모네는 우리 뇌에 무엇 시스템이 원래 자기 일이 아닌 어디 시스템의 역할까지 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뇌가 꽃의 정확한 위치를 딱 하고 고정하지 못하니까 마치 꽃들이 아른아른거리면서 살짝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독특하고 역동적인 느낌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네는 이 뇌 해킹 실험을요, 자신의 마지막 걸작에서 정말 궁극의 경지로 끌어올립니다. 바로 이 수련 대장식화입니다. 이건 그냥 그림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프랑스에 기증한 기념비적인 선물인데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시면 볼 수 있죠. 모네가 직접 설계한 타원형 방 2개에 이 거대한 곡면 벽화들이 벽에 아예 착 붙어 있어요. 심지어 수평선도 없애버려서 관객이 그냥 그림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듯한 엄청난 몰입감을 느끼게 만들었죠. 오늘날의 설치 미술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술청장이 이런 말을 남겼을 정도예요. 담는 것을 위해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했다. 이 예술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급진적이어서 이걸 담으려면 아예 새로운 공간, 새로운 건축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예술 환경을 만들겠다는 모네의 생각은요,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시대를 수십 년이나 앞서간 비전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927년에 오랑주리 미술관에 만들어진 이 고요한 공간, 그리고 오늘날 전세계 수백만 명이 열광하는 블록버스터 360도 디지털 아트 전시 어때요? 정말 닮지 않았나요? 그가 거의 100년 전에 개척했던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아이디어가 바로 요즘 우리가 즐기는 몰입형 전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모네의 이 끊임없는 탐구가 결국 예술의 목표 자체를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그림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 즉, 장면을 묘사하는 것에서 하나의 완전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예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네의 수련은 단순히 한 연못에 대한 30년간의 집착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 했던 조용한 혁명이었을까요?